너 자신을 알라. 인생 후반부의 자기 발견. 70년을 살았지만 나는 나를 정말 아는가? 소크라테스가 평생 강조한 것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나는 이런 성격이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를 아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는 것을.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 우리는 얼굴만 봅니다. 주름이 늘었네, 흰머리가 많아졌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자신을 안다는 것은 영혼의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평생 추구해온 것은 정말 의미 있는 것이었나? 소크라테스를 찾아왔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큰 집이 있고 하인들이 있고 돈이 많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부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행복이요? 글쎄요. 바쁘니까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돈을 벌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죠.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아니요, 돈을 벌느라 바빠서. 그렇다면 당신은 가족을 위해 돈을 벌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 있지는 못하는군요. 이것이 당신이 원하던 삶입니까? 부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60대인 여러분, 지금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추구해온 것은 무엇이었나? 직장에서의 승진, 자녀의 성공,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했나? 지금 은퇴한 후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안다는 것은 이런 불편한 질문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이 고통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껍데기만 남은 삶을 살게 된다고. 60대에 이르면 많은 역할이 변화하거나 사라집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배우자로서의 역할 등이 재정이 됩니다. 이때 나는 회사 부장이다, 나는 누구의 엄마 아빠다라는 외부적 정체성에 의존해왔다면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나 자신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이러한 정체성 위기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외부 역할과 무관하게 나의 본질적 가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를 나답게 만드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떠났을 때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생 성실함과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겨온 사람이고 이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사형을 선고받는 순간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을 멈추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성찰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철학 용어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나? 누구에게 어떻게 대했나?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옳았나?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인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매일 바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사를 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성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답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저녁 장부를 정리합니까? 물론입니다.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썼는지 확인해야죠.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대한 장부도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신은 얼마나 정직했습니까? 얼마나 친절했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돈은 셀 수 있지만 영혼의 상태는 성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아봅니까? 대부분은 그냥 잠듭니다. 피곤하니까요. 내일도 바쁠 거니까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기계처럼 사는 것이라고.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은 의식적으로 성찰하며 사는 것이라고. 은퇴한 후 시간이 많아진 지금이야말로 성찰의 기회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찰은 평생 해도 끝나지 않는 일입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 이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역설적인 지혜가 무슨 뜻일까요? 델포이 신탁이 소크라테스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입니다. 이것은 귀중한 자산이지만 동시에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다 겪어봤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는 태도는 새로운 배움을 차단합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현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인정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젊은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조언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 세대의 경험을 모른다. 알려주겠니? 라는 태도로 접근하면 훨씬 풍부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 배울 것이 많다. 이 태도가 노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친절했나? 아니면 짜증을 냈나? 나는 정직했나?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했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둘째,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 10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정직, 가족, 건강, 평온, 배움 등.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목록을 보면서 실제 생활이 이 가치들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십시오. 셋째, 한 달에 한 번 전혀 모르는 주제를 하나 선택해 기초적인 공부를 하십시오. 유튜브 강의, 도서관 책, 온라인 기사 등을 활용하십시오.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넷째, 젊은 세대에게 진심으로 질문하십시오. 요즘 너희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니? 그게 왜 중요해? 조언이나 판단은 최대한 자제하고 배우려는 태도로 들으십시오. 다음 마지막 편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 메시지, 그리고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함께 지혜를 나누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